신세림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22살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22살이 됐는데도 제가 아직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집과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바로 입시가 시작이 돼서 제 성적에 맞는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했다. 이 사실이 떠올라서 방학이면 유치원 보조 인력을 신청해서 해봤지만 이마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와서 진로를 바꿔서 도전을 새로 하는 것도 무모하다는 생각인데요. 치료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학창 시절을 이제 치료를 마치고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렜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무기력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혼자서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복세 힘살쇼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많은가 봐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세림 씨가 어린 시절에는 또 치료를 하느라 학창 시절을 잘 못 보내고 이제야 좀 학창 시절을 경험을 해볼까 했더니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뭔가를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자꾸만 막아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황 탓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교수님하고 시인님. 네. 저는 참 고민스럽네요. 정말 그 얘기 자체가 고민스럽네요. 큰일 났다. 내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나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인님은 시인이라는 꿈을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딱 꾸게 되셨는지. 저는 16살 때 처음에 이제 제 꿈은 화가였어요. 근데 화가가 되려면 물감이 필요하고 뭐 팔레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이 뭐 이런 도구들을 것도 필요하고. 사야 그런데 되니까. 네. 이 돈이 없는 집안이라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장이면 다 해결되는 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인이 화가 대신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16살 때 제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제가 빌미 삼아 시인이 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한테 이제 그때 16살 때 큰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표현해서 내가 살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내가 시인이 됐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시 쓰는 거다라고 16살 때 생각해서 나는 끝까지 시인이 되고 말 거야. 그러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넘게 지금까지 왔어요. 아직도 시인이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연을 다니거나 이럴 때 젊은 친구들을,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 지금 저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도대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그래서 아주 막막합니다. 이거야말로 연구 과제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이세림 학생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준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아마 그런 병이었으면 상당히 좀 중한 맞아요. 질환이 그랬을 것 아니었을까.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입원한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99%는 학교에 매일 가는데 뛰어놀고 친구도 만나고 나는 지금 이 병원 안에서 이게 이러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뭐 이런
특히 뭐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때 2, 3년 동안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가족들도 다 여기에 이제 매달리고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래도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 잘 이겨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 와중에 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그러니까요. 갔어요.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건강을 또 찾고 대학을 가고 했는데 이게 한 2, 3년을 못했잖아요. 못한 맞아요. 게.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근데 또 코로나가 또 왔어요. 그럼 난 지금 4년째 뭐 맞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소개팅 한번 못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게 아마 한 2, 3년 전을 떠올리면 내가 건강해서 학교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마음이었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대개는 그게 딱 지나고 나면요. 사람 마음이 내가 그동안 3년간 못한 거 다 하고 말겠어. 근데 이제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원한 게 있었을 겁니다. 아프기 전에. 근데 그거는 좀 까먹게 되고. 아플 때는 야 그래도 건강을 챙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나는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좀 균형 있게 살자. 공부 좀 살살하고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엔 성이 안 차요. 뭔가 이걸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하찮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거 아닌가. 주변에서는 야, 너 대단하다. 그 병을 이겨내고 대학까지 가고 아마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게 너무 내가 기준을 높여버리면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